안녕하세요. 신주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79년 9월 일본 니가타현 나가오키시에서 나카무라 미나코라는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주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그래요. 1998년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만 대학 시험엔 떨어져서 재수를 하게 됐죠. 부모님은 미나코에게 재수학원 등록비로 50만 엔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00만 원 정도 되는 큰 금액이죠. 1998년 4월 6일 미나코는 재수학원에 등록하러 간다며 집을 나갔어요. 이때 부모님이 주기로 한 50만 엔 중 3만 엔을 잠깐 빌려간다는 메모를 남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지 않아요. 학원 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저녁이 돼도 딸이 들어오지 않자 걱정이 되죠, 가족이. 경찰에 미나코의 실종 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미나코가 집을 나갈 때 남색 체크 무늬의 벙거지 모자를 썼다는 점과 곤색 파카를 입은 점, 머리카락을 세 갈래로 따았다는 가족의 설명을 듣고 이 인상착의의 여성을 찾기 시작했어요. 재수학원에 간다고 했지만 50만 엔 중 3만 엔만 들고 간 정황은 가족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고 누군가를 만나려고 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평소 미나코의 성격을 보면 심하게 내성적이라 자기 얘기를 잘 꺼내진 않지만 그렇다고 부모를 속일 성격도 아니거든요. 어떤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잠깐 만나러 갔다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보고 비밀 수사를 시작했죠. 경찰은 미나코가 실종되던 날 전후로 신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던 중 가족도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정황 때문에 일본에서 손에 꼽히는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알려지게 됐어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자세한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나코가 사라지던 날로부터 9일 전인 3월 25일 미나코는 여권을 신청했습니다. 4월 3일에는 발급을 받았어요. 가족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여권이 필요했는지부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평소 여행에 비슷한 이야기도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여기에 연결되는 수상한 정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나코의 가족이 사는 나가오카시에서도 여권 발급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더 먼 니가타시까지 굳이 가서 여권을 발급받으려 했냐는 겁니다. 경찰은 미나코가 집을 나가던 날 수상한 점은 더 없었는지 물어봤어요. 실종되던 날 미나코는 평소 외출할 때와 비슷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보통 여행을 간다면 짐을 쌌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던 점과 평소 잘 타고 다니던 자전거를 두고 나갔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멀리 나갈 생각은 없었거나 대중교통이 아니면 누군가의 차를 탔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친구나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갔다가 어떤 일을 당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그래도 다른 경우의 수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출입국 기록을 조사해봤어요. 미나코가 살던 지역 근처에 공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출입국 기록을 조사해 봤더니 나카무라 미나코의 이름으로 나가오카 여행사에서 발급된 김포공항행 대한항공 KE7644 비행기 탑승권을 예매한 사실이 드러나요. 명의 도용의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해당 여행사에 비행기 표를 발권한 사람이 나카무라 미나코가 맞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여행사 직원은 나카무라 미나코가 여행 경험이 많은 말투를 사용했고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진 중년 여성으로 보였다고 설명했어요. 왕복 항공권 발급을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굳이 편도 항공권을 예약한 점이 수상하다고 했거든요. 한국 여행을 가는 건 맞지만 숙소 예약은 필요 없다는 말도 했었답니다. 한국과 일본은 여행 목적일 경우 비자 발급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편도 항공권이었다는 거죠. 장기 체류의 목적이었다고 봐야 하는데 이럴 때는 또 비자가 필수거든요. 여러모로 의심스러운 점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탑승권 발급을 해준 직원의 진술과 집을 나갈 당시 나카무라 미나코의 인상착의가 많이 달랐다는 겁니다. 항공사 직원이 설명한 나카무라 미나코는 화려한 블라우스를 입은 여성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족은 딸에게 이런 옷이 없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한 건 비행기 탑승 시간이 되자 바로 출국 수속까지는 했는데 그 뒤로 이 여성의 행방을 알 수는 또 없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자신을 나카무라 미나코라고 한 여성은 아마 동명이인의 중년 여성이거나 실제로 가족이 찾는 나카무라 미나코가 맞지만 비행기 표를 발급받고 출국은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또 이상한 점은 경찰 조사를 통해 미나코가 1998년 4월 7일 니가타 공항에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행사 직원이 출국 수속을 할 당시 미나코를 잘못 기억하고 있었거나 또 다른 동명이인이 우연히 겹쳤을 수도 있는 거죠. 미나코가 국내선 비행기를 탔다면 일본 경찰은 자국에서 수배를 통해 찾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로 왔어요. 다른 나라에 갔기 때문에 한국 경찰에게 협조 요청을 보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겠지만 이 절차가 복잡하게 될 거고요. 수사가 그만큼 또 늦어질 겁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나카무라 미나코는 4월 7일 니가타 공항에서 김포국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고 한국에 도착한 이후 다시 사라진 것 같아요. 한국에 연고도 없는 사람이라 어디로 갔는지 더 이상 행방을 추적할 단서는 없었습니다. 가족은 미나코가 평소 내성적이고 말도 잘 없는 성격이라 혼자 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리는 없다고 진술했어요. 가져간 돈이 3만 엔이죠. 한국에 와서 며칠은 지낼 수 있겠지만 편도 티켓입니다. 돌아갈 비행기까지 예매할 수는 없는 돈일 것 같아요. 아주 적은 돈으로 해외를 갔다는 이야기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이라기에는 이건 너무 상식적이지 못한 미흡한 준비로 간 출국 같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미나코의 집안 사정을 보면 고민 없이 재수학원을 등록할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미나코도 용돈이 모자르진 않은 가정 환경일 것 같습니다. 결국 주변에 말하지 못할 만한 어떤 사정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재수학원을 등록하러 간다고 했다가 실종됐다는 사실 외에 알 수 있는 정보는 없지만 대신 여기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 봤을 때 평소 실종자와 가족의 상황을 추론해 볼 수는 있거든요. 미나코는 생활에 여유 있을 만큼의 용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돈을 잘 모아뒀으면 혼자 해외여행을 가도 금전적으로 부족하진 않았을 텐데 정작 미나코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이 또 없는 거예요. 가족이 줬던 50만 엔 중 3만 엔만 가져갔습니다. 자기 돈을 보태지 않고 이 돈만으로 한국에 간 거라면 편도 탑승권을 구매한 뒤 남은 돈은 거의 없겠죠. 집을 나올 때 짐도 안 챙겼습니다. 생필품도 다 사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더 모자르게 됩니다. 여기에 미나코는 해외 경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족도 다른 나라를 가본 적은 없습니다. 국내 여행이면 다르겠지만 한국에 갔으니 일단 말도 통하지 않을 거고요. 여행 자체가 처음이라 매 순간이 낯설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 내성적이고 해외여행 경험도 없는 미나코가 혼자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갔다는 정황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행사 직원도 자신을 미나코라 주장한 여성은 해외여행 경험이 많아 보였다고 했죠. 미나코의 실종 당시와도 외형이 많이 달랐고요. 이미 20년이 넘은 사건이라 그 당시 여행사 직원의 기억이 왜곡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동명이인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이제 와서 알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경찰 조사대로 1998년 4월 7일 미나코가 어떤 항공사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갔으며 그 뒤로 행방불명됐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보이는데 어떻게 가게 된 건지 이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사라진 미나코에게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고 한국에 간 이유는 대체 뭐냐는 겁니다. 대학에 떨어졌고 충격으로 우울증 비슷하게 왔을 수도 있겠죠. 가족이 재수학원에 등록해준다고 했으니까 1년을 더 공부해야 돼요. 그런 생각에 어떤 중압감이나 나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기지 못하고 가출이나 여행을 가려고 했을 수 있겠죠. 그러자니 이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과정부터 수상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상태로 미나코는 오늘까지 행방을 알 수 없는 실종 상태로 남아있어요. 2020년이니까 지금 미나코가 살아있으면 40살쯤 되거든요. 분명히 한국에 들어왔으면 일본에서 대사관에 이 실종 사실을
전달했을 것이고 대사관은 미나코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정보 등록 시스템상 돌아갈 의사가 있고 누군가 방해하지 않는 이상은 발견될 수밖에 없는데 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나코는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종 전후로 나타난 수상한 정황에 따라 추측을 해보는 거고요. 범죄나 수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순은 당연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미나코가 여권만 발급받고 실제 출국한 계획은 없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한 뒤에 생각해 봤는데요. 어떤 이유로 집을 나섰다가 누군가를 만난 거죠, 일본에서. 그래서 강제로 한국에 끌려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나코가 출국 수속을 했다는 니가타 공항에서 실제로 탑승권을 구매한 사람은 미나코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인상차기가 확실히 다르고 나이 차이도 크게 느껴지는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다는 직원의 증언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미나코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범인 중 한 명이었을 겁니다. 사람을 납치하고 외국으로 빼돌리려면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겠죠. 조직적인 형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떠한 집단의 계획으로 실행된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나코의 신분증과 이름을 도용해서 탑승권을 산 겁니다. 그리고 같이 한국으로 가서 어떤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미나코를 사용했겠죠. 자, 여기서 반론할 수 있는 게 미나코가 내성적인 성격이니까 아는 사람이 아니면은 대화를 길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얼굴도 모르는 범죄 집단에게 당했냐는 거죠.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범인들의 목적이 만약 인신매매라면은 우리나라에도 80년대까지 이런 사건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승합차를 이용해서 여성을 태우고 갑자기 사라져요, 길거리에서. 사람이 있던 말던. 이런 수법들이 주로 사용되는데 남성 몇 명이 모이면은 이 사건은 대낮에도 쉽게 가능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범인들은 주로 혼자 있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여기에 우연히 걸려든 사람이 미나코인 거죠. 그러니까 범인은 한국인일 가능성도 좀 있는 겁니다. 작정하고 달려드는 남성 2명 이상이면은 19살에서 20살 정도의 무방비 상태인 여성을 제압하기는 너무 쉽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집단 사이에 공범 중에 중년 여성도 있는 거예요. 공항에서 목격된. 이 사람이 미나코의 명의를 사용해서 탑승권을 산 다음 한국으로 데려갔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저는 이게 유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범인들은 최소 남성 2에 여성 1명 이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 사건이 일어나자 사정을 알게 된 일본인들은 나카무라 미나코를 찾는 모임이라는 민간단체를 만들었습니다. TV 프로에도 출연했었는데 초능력자를 섭외해서 찾아보려는 시도도 했어요. 될 리는 없죠. 가족이 직접 한국에 와서 전단지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나름의 여러 노력을 했지만 성과는 없었어요. 그러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본은 1990년쯤부터 사람들이 갑자기 이유 없이 사라지는 사건이 많았거든요. 이게 북한에서 납치를 해갔던 것으로 밝혀지자 일본 정부가 북한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관련 사건을 예전에 다룬 적이 있는데요. 위에 링크해 두겠습니다. 누르시면 바로 이동돼요. 북한은 여기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 납북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고요. 일부 일본인들을 귀국시켜줬어요. 납북에 가담한 공작원들을 직위 해제시키면서 나름의 조치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납북된 사람 중 미나코도 포함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을 집중적으로 납북한 거는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까지예요. 일본 정부가 1991년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이후부터 점점 사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당시 공작원들이 일본의 젊은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작전을 벌일 때 바로 북한에 돌아가지 않고 다른 지역을 거쳐서 갔다는 겁니다. 북한과 가까운 중국의 베이징이나 다롄 지역이었는데 미나코는 서울로 갔다는 거죠. 이 당시 일본인 외에
한국인이 납북되는 사건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북한과 중국 국경인 만주 지역에서 여행 중인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납치했기 때문에 굳이 서울이나 일본의 니가타 지역까지 가서 미나코를 데려올 필요가 과연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럴 만한 근거가 있기도 합니다. 북한과 한국이 당시 외교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요. 한국에서 공작원 활동을 하려면 외국인 신분이 있어야 더 안전했을 겁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서로 교류도 많아요. 여행도 쉬운 편이고요. 북한이 이 점을 활용해 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일본인이나 한국인들을 데려오려고 했을 겁니다. 이 신분을 뺏어서 한국에서 어떤 간첩 활동을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연히 발견한 미나코를 납치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태웠고 서울에서 다시 어떤 방법을 이용해 북한에 데려갔을 겁니다. 중국을 거쳤을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북한으로 납북된 일본인이나 한국의 경우 북한에서 직접 송환을 허락하고 납북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생사 확인은 거의 불가능해지거든요. 자, 이걸 보겠습니다. 이게 북한에서 발급하는 사망 확인 진단서예요. 그런데 이거를 가짜로 조작해서 발급한 적도 있다는 거죠.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런 납북 사실 확인까지 드러났는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 만약 납북된 거라면 연락이나 살아있는지를 확인해 볼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이런 추측들이 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미나코는 지금도 행방불명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실종 후 일본 경찰이 한국에 수사 공조를 요청해서 어디로 갔는지 같이 조사를 해본 적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아무런 단서를 얻지 못한 채 2005년에 한국에서 미제 사건으로 수사가 종결됩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실종자가 한국의 서울로 갔다는 정황 때문에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한국에서는 수사를 종결했죠. 사실상 포기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도 실종자 가족은 딸이 돌아오길 바라고 있어요. 매년 4월 7일마다 미나코가 사라진 날짜예요. 한국으로 가는 일본인들에게 공항에서 실종 전단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서울에서 나카무라 미나코를 찾는 이 실종 전단을 볼 수 있었어요. 지금은 한국 대사관에만 붙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실종자 가족에 대한 사연도 같이 알려졌는데요. 미나코의 가족은 어머니가 남편과 일찍 사별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혼자 아이들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 미나코가 막내딸이었고요. 아이들이 잘 컸지만 미나코가 대학에 떨어진 거죠. 재수해서 대학에 가겠다고 했지만 학원을 등록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미나코가 실종되자 어머니는 일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매년 한국을 찾아와서 딸을 찾았습니다. 2012년에는 한국 기자들도 만났고요. 제보를 받는다는 기사를 낸 적도 있죠. 2019년 2월 23일에도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이때는 TV 출연도 했습니다. 딸을 찾는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 나이가 78이라고 그래요. 의지는 있겠지만 엄마가 지금 현실적인 부분도 있는 거죠.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거고 아마 여건상 딸을 찾는 게 계속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마음만은 있는 거죠. 1998년 4월 6일 왜 아무런 짐도 없이 나카무라 미나코는 한국에 가게 된 걸까요? 이 단서를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는 일본의 장기 미제로 남아있는 나카무라 미나코의 실종 사건 파일이었습니다.